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어제 7월 8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루칩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가 약간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5거래일 연속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가 매일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이 금융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 중에서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애플은 오늘 다시 이제 뉴욕 증시에서 가장 덩치가 큰 시총 1위 종목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외에 메타플랫폼스, 아마존, 일라이린리 그리고 코스트코, 골드만삭스와 무디스 등이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진격의 종목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도 상승 마감하면서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이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 금융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물가 지표입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미국의 중요한 물가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월부터 물가가 상승률이 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게 핵심적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현지 시간으로 11일 목요일 날 오전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바로 하루 후인 12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됩니다. 모두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 수치고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1%의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상승 정도에 그치게 된다면 직전월인 5월보다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물가 지표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6월에도 물가가 좀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이 연준이 9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일부 뉴욕 금융시장 전문가들 중에서 만약에 이번 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좀 생각보다 더 잘 나와버리면 7월에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물가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뉴욕 연방준비은행 측에서 미래 인플레이션 값의 기대값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으면서 이번 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공개 석상에 나서서 등판하는 것인데요. 파월 의장은 바로 내일부터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틀 동안 공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게 되는데요.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전에 비해서 더 전향적으로 변했을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지표가 굉장히 연준 측에서 봤을 때는 우호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완화적인 목소리를 이번에 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의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강하게 좀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월가에서는 연일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대체로 뉴욕 증시 올해 말까지 지금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 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월가 주요 투자은행 그리고 투자 자문사들은 대부분 이제 S&P 500 지수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S&P 500 지수 기준으로 5,200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겠냐. 지금보다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대부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소개해드린 대로 시장에서 유일하게 조금 약세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던 이 투자은행이 JP모건이었는데요. JP모건 측의 이 수석 투자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 약세 전망을 좀 없어지는 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강세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와중에 오늘 월가에서도 또 연말 S&P 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케이스가 또 나왔습니다. 월가 투자하는 오펜하이머 측에서 S&P 500 지수가 연말에 5,9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봤고요. 지금 월가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ISI에 이어서 월가에서 두 번째로 가장 공격적인 연말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측의 분석가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너무나도 모두 강세 일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모두가 강세를 외칠 때 좀 변동성이 증폭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전략적으로 단기간적으로는 약세 전망을 내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조차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월가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강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AI 랠리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곧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주를 기점으로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회계연도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금융주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되고요. 금융기업 중에서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JP모건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이외에도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 등 이제 주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외에 델타항공도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소매기업 펩시코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뉴욕 증시 주요 종목의 움직임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애플입니다. 애플이 장중가로도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종가로도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하반기 시작한 첫날부터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고 있고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뉴욕 증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다시 올라섰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거의 3조 5천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최대 대강시 자리를 탈환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일부 뉴욕 전문가들 중에서는 애플의 시총이 내년에 4조 달러까지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스는 전거래 대비 2%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역시 사상 최고가를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장에서 많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월가에서도 오늘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케이스가 또 나오면서 시장에 좀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대형 제약사인 일라이릴리 관련해서 이제 인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사인 모피콜딩을 인수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밝혔는데요.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을 했고요. 또 피인수 대상인 모피콜딩 같은 경우는 정기장을 75%나 폭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